63일이 된 여자아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울거나 보채면 안거나 모빌로 달래왔는데 요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뭘 해도 잘 달래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촉촉이를 물려서 진정시키고 안아주는 게 유일한 상황인데 혹시 이게 영아산통일까요? 아기가 이유 없이 울고 보채는 증상이 영아산통인지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요. 증상은 영아산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영아산통을 진단할 때 보통 5개월 이전의 아기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이렇게 울고 보챌 때, 그렇지만 그 아기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고 잘 크고 울지 않는 시간에는 굉장히 잘 지내고, 이런 증상을 가질 때 영아산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2주에서 4개월 사이 아기들. 우리가 어머님들 100일의 기적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100일쯤 되면 다 좋아진다. 그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영아산통이 그때쯤 되면 거의 좋아져서 아기를 돌보기가 조금 수월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영아산통 이렇게 5개월 미만 아기들한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진단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는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이게 아기가 달래도 울지 않고 1시간, 2시간 계속 울거든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어머님들의 그런 우울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 영아산통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절로 좋아지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연구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뾰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알려진 그런 방법으로는 백색소음을 틀어준다든지. 백색소음 저 아기 낳고 처음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백색소음. 이제 소음. 그리고 아기를 잘 싸주고 흔들어주고, 그리고 목욕을 한다든지, 뭐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저는 전공 특성상 이제 5세 미만 아기 주로 봐요. 그리고 거의 신생아 부모님들과 얘기할 기회가 되게 많은데, 어머님들 외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 유산균 먹여도 될까요? 요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변비가 있어도, 영아산통이 의심돼도, 가스가 되게 많이 생겨도 다 정장제를 먹이면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산균에 관련된 최신 지견을 한번 리뷰를 해 보았고요. 되게 흥미로운 결과 제가 한번 봤는데, 영아산통이 있는 모유수유 아이에게 유산균을 복용했을 때 영아산통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였다. 이런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외래에서 모유수유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유산균 따로 먹이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유수유 자체가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복용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선진국에서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유수유 자체가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팩터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런 유산균의 복용이 이제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아에게도 상황에 따라서 유산균을 권장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레코멘데이션이 있었고, 그 외에 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부분이 위식도 역류, 아기들이 이제 자주 개원하는 증상이 있을 때에도 유산균이 효과가 있었다. 어머님들 되게 아기 변 못 볼 때, 변비 있을 때 유산균 효과 있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변비에는 유산균이 아직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기 아빠가 아토피가 있으시고 엄마는 면역력이 떨어지시면 건선이 생기신대요. 그래서 아기 피부와 면역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뭘 신경 써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경향과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같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인데, 치료가 되는 병이다기보다는 조절하는 병에 가깝고, 그리고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아토피 있는 애기들 보면 왜 긁느라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게 또 성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질환군인데,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아토피, 그런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하면 그 아기는 알레르기 고위험군이고요. 부모님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형제 중에 한 명만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하면 그 아기 또한 아토피나 그런 알레르기 질환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생 예정인 신생아가 이제 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되도록 자연분만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모유 수유를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시는 어머님은 또 건강한 식습관이 아기한테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한 식습관인가? 뭐 외국 의학 잡지에 보면은 지중해식 식사, 이게 알레르기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식 식사는 뭐냐면 일단 야채가 되게 풍부한 음식,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생선, 그 빨간 고기가 우리 몸에 되게 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미트류는 피하고 흰살 생선, 그리고 뭐 연어라든지 올리브유, 견과류,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되게 알레르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수유하시는 어머님들이 유제품을 많이 드셨을 때 그 성분이 넘어가서 아기한테 영아산통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수유하실 때 유제품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그런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 중에 비피도박테리움을 한 3주 동안 복용시켰을 때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산균 복용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사실 아직 없거든요. 그렇지만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들에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이 거의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조심스럽게 권유드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면역 저하가 있는 미숙아라든지 좀 일찍 태어난 아기들한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연분만으로 분만을 못할 상황이다, 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산모분들이 아무래도 수술하신 분들은 회복 뒤에 모유수유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수술 부위가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항생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통증 조절하는 약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약물 때문에 출생 초반에 빨리 아기랑 이제 젖을 물려야 이게 모유가 잘 도는데, 그런 상황으로 바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자연분만으로 출생하지 못하신 분들은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애물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아기한테 젖을 물려서 모유를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되, 그게 좀 상처 부위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 유축이라도 하시도록 권유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유를 좀 돌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젖을 빨리 물리는 게 1차지만 그게 힘들다고 하면 적어도 한 3시간에 한 번은 펌핑을 해서 모유를 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앞서 이제 FOS, GOS 혼합 제제인 그 분유를 사용한 아기에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랑 알러지 비염 이런 거 예방했다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정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차선책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비타민 U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D랑 이런 알레르기랑 또 관련이 있다, 이런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도 알레르기 질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산전에 산모분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셨을 때 이게 아토피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모유에 오메가3가 풍부한 경우에도 알레르기 고위험군인 아기한테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을 줄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랑 오메가3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을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이제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은 약품으로 보충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면역력을 더 빠르게 키워주는 방법이 있을까? 아기에게 타고난 면역력 수치가 있을까요? 더 크고 빨리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분들 이게 되게 원하시는 대답이에요.
빨리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원하시는데 사실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면역에 관련된 검사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면역 항체가 이제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 세포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면역 저하가 의심되는 아기들한테 해당하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임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는 아기의 면역력을 체크한다. 그런 검사는 따로 있진 않고 면역력을 빠르게 키워준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장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